11월 20일경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BHC 천곡점 앞 사고라고 알려진 이 사건은 안일한 경찰의 태도, 차주의 사고 은폐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요. 듣기만 해도 화나는 이번 사건에 대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빠르게 알아봅시다. 11월 20일 약 오후 3시경 아이를 태권도 학원에 보냈던 엄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기 너머에선 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차와 아이가 살짝 스쳤어요. 말을 들어보면 규모가 크지 않은 간단한 접촉사고처럼 보였습니다. 8살짜리 아이에게 일이 생겼다는 것을 들은 아이의 엄마는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한 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갑니다. 여기서도 참 이상한 점은 그때까지도 사고를 일으킨 차주는 경찰에 신고도 안하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 상태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의 진술만 들은 뒤 주변에 CCTV가 없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경찰서로 가버리고 말았고, 아이의 엄마는 이게 과연 단순히 스친 사고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해당 운전자는 집에 가버린 상태였으므로 아이의 엄마는 혼자서 이 사고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던 중 사고가 일어났던 사거리에 한 치킨집이 있던 게 생각나 방문했고, 치킨집 사장은 당시 쿵 소리까지 들었다며 선뜻 CCTV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CCTV를 확인했고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해당 CCTV 영상입니다. 초록불에 다른 차들이 모두 멈춰섭니다. 그 후 태권도 도복을 입은 아이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이는 갑자기 나타난 차량에 치여 몇 미터는 날아갔고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부축을 받아 일어나지만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영상을 확인한 아이의 엄마는 이 억울한 사연을 보배드림에 정리해서 올렸고, 이 사건은 단숨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며 베스트 글이 됩니다. 이 사건은 각종 커뮤니티에 퍼지며 많은 사람들은 해당 차주와 담당 경찰관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각종 매체에서도 보도되며 더욱더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현재 이 사건을 바라보는 커뮤니티의 댓글들은 이렇습니다. 아니 저게 어딜 봐서 스친 거야? 나도 저 아줌마한테 스치면 되나? 요새 경찰관 왜 저러는 거야? 가해자 말만 듣고 조사도 안 하고 뭐 하는 짓? 애 엄마가 CCTV 확인 못했으면 진짜 어쩌려고 했냐? 등등입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CCTV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축소되고 은폐되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내 가족이 저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사건을 일으킨 해당 차주에 대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우리는 피해의 대상이 아이인 점에 대해 주목해봐야 합니다. 아이는 판단 능력이 완전하지 않아 자신이 많이 다친 건지 파악을 잘 하지 못하며 혼날까봐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자리를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아이가 괜찮다는 말만 듣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을 경우 나중에 부모의 신고를 받게 되면 뺑소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이를 방치하긴 했지만 애 엄마에게 연락은 했고 현장을 이탈하지도 않았으므로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른 부분을 따져봐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12대 중과실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일반 과실, 중과실, 12대 중과실로 크게 세 분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일반 과실과 중과실일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일 경우에는 합의나 보험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12대 중과실은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횡단보도 침범, 과속 등등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며 이번 사건을 바라봅시다. 일단 초록불이 확실하며 모든 차들이 멈춰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도 횡단보도 위를 걸어오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해 차량은 신호위반, 횡단보도 침범을 했으므로 12대 중과실로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로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쳤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기다가 이 차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의 엄마와 경찰관에게 아이와 살짝 스쳤다며 사건을 은폐, 축소시키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기 교통범죄 양형 기준표가 있습니다.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했을 경우 형이 가중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 차주의 거짓말이 증거 은폐로 볼 수 있냐 없냐에 따라 적용은 달라지겠지만 분명한 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혼란을 주었다는 점이므로 이 부분은 꼼꼼히 따져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닝 차주에 대해서는 알아보았고 그 다음은 경찰. 현재는 아이의 엄마가 올린 글만 있어서 정확한 상황 판단은 힘들지만 지금껏 교통사고를 겪고 오는 많은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란 태도에 많은 고충을 토로해 왔습니다. CCTV를 직접 가져다 줘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나 사건 해결에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말들을 너무나도 자주 들어오곤 합니다. 엄청 너그럽게 생각해서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도 억울한 점이 있다고 쳐봅시다. 하지만 그렇다고 쳐도 너무 가해자의 말만 믿은 것처럼 보였고 사고 당시 주변 탐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분명 이 사건이 커지게 되면 경찰 측에서는 아직 사건을 종결시킨 게 아니다, 다음날 가서 주변을 한 번 더 탐문해 볼 예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맨날 이런 사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뒤에 일 처리가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만약 제가 저런 일을 당했다면 저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라 더 이상의 말은 아끼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사건에 대해 시원한 사이다 같은 결말이 나오기를 기대해보며 마지막으로 해당 CCTV 영상을 아이의 엄마에게 제공해주신 BHC 치킨집 사장님께서는 꼭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보니까 아이가 절뚝절뚝 걸으면서 가던데 제발 큰 부상을 안 입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끝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